고등학교 중앙대학교 이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운데 얼른 들어오세요. 슈콜라. 네, 다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서 이렇게 네. 모였는데요. 연말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람들이 뭔가 덕담도 주고받고 뭐 이렇게 선물도 하고 뭔가 할 때 꼭 필요한 거. 인사, 말. 말. 네. 네, 말, 언어, 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수님은 60년대 대표, 70년대 대표, 네. 80년대 턱걸이 대표, 90년 맞나요? 네, 90년대 대표들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주인공들이 오늘 세 분 모셨지만 청소년이거든요. 근데 이 청소년기로 이제 동양군은 접어든 거죠? 네. 중학생이 됐으니까 아기 때 이렇게 귀여운 느낌으로 봤다가 이제 중학생이 된 건데 우리가 말을 하거나 말을 배우는 과정에서도 어떤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결정적인 시기. 교수님 일단 뭐 말을 처음 배우는 뭐 3살, 4살 이때도 중요한 시기겠지만 중학생들도 언어적으로 중요한 시기인가요? 그 중학생이 되면서 네. 이제 뇌의 고착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고착화 현상은 뭐냐면 그동안 이제 그 자기가 습관을 들여왔던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뇌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청소년 시기에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하고 현실 세계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지고 또 이제 부모들도 이제 초등학교를 마치고 나면 중학교 가면 어느 정도 관심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애들도 이제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이제 생기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동현이는 시작된 것 같아요. 어때요? 아직 아직 아니에요? 엄마는 시작됐다고 했는데 저는 아직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동영 근데 저 네. 때 보니까 네. 그런 말 쓰더라고요. 어떤 말? 요즘 뭐 이렇게 게임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아이템 딱 얻으니까, 득템. 그러던데, 득템? 네, 뭐 특히 뭐 쩐다 뭐 이런 거. 쩐다. 보통 어떤 얘기 써요, 정말? 뭐 헐, 대박, 쩐다 어. 이런 거 많이 쓰죠. 친구들이 많이 용어. 쓰는 얘기들이죠. 네. 게임 용어들. 네, 그쵸. 우리 쇼콜라는 어때요? 그런 말 해요? 아, 네. 안 그렇게 예쁘게 생겨가지고. 네. 어떤 말들? 뭐 그냥 헐, 대박 아니면 그런 거. 아니 저는 영어로도 많이 쓰거든요. 네. 뭐 뭐라고? 오 마이 갓도 줄임말로 막 OMG 아니면 LOL. LOL은 막 웃기다는 얘기. 하하 뭐 그런 네. 건데. 근데 우리 오늘 프로그램 제목이 알쏭달쏭 회색 언어거든요. 근데 회색 언어라는 말은 전 처음 듣는데 교수님 뭐 회색이라는 게 원래 원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로 이제 배합돼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회색 언어라는 말을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과연 정말 회색 언어라는 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청소년들의 언어 생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찾아간 서울의 한 중학교.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어떤 말들이 쓰이고 있을까요? 아, 어젯밤에 나 스타크래프트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문을 확 열고 엄마가 갑툭튀 하는 거야. 그래서 솔까 깜짝 놀랐지 나는. 엄크도 든다 엄크. 야 솔까말 나 오늘 잘못 하지도 않는데 걸렸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시비 털어. 야 핵을 쓰고 디스를 걸어. 그걸 개쩔어. 야 근데 내가 이겼어. 그 F 누르고 버러를 타더라고. 야 승맨 니 오늘 나랑 피방 가갖고 써든 삭방 뜰래? 나 써도 이뻐야 못하는 삭방을 뜨자고. 야니 그걸까지가 훨씬 못해. 야니 예전에 현피 뜨자 했을 때 현피도 못 들어갔잖아. 나랑 스나전 뜨자 그럼. 그래 A롱 쓰다좀 뜨자. 그래. 당파 따를 게 쓸 게 없잖아요. 우리도 솔직히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친밀감 유도하려면은 이런 말을 써야 하는데 안 쓰면 요즘 따돌림 받는 거 몰라요? 집에서 부모님도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들어요? 아니 몰라요. 어른들도 몰라요. 그렇다면 이번엔 여학생들의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혜민이 은우님한테 가야 되잖아. 왜 가야 돼, 은우님한테? 쌍수하러. 야, 쌍수 안 해도 되거든? 여학생들도 남학생들의 대화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타이어 뭐 이런 거 나오는 게 좀 병맛이잖아. 솔직히
공격적이라보다는 좀 친근하지 않아요? 그런 말? 저는 되게 친근하다고 생각해요. 점심시간에도 그들만의 대화는 계속됐는데요. 오늘 완전 만점인데? 야 승명 오늘 진짜 이거 맞짱이다. 막빵이야 맛있어. 청소년들 사이에서 무엇보다 익숙하고 친근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은 휴대전화, 문자 언어. 음성통화보다 문자가 더 편안한 그들. 알쏭달쏭 그들만의 언어는 문자 속에서도 계속되었는데요. 빠른 속도로 써내려가는 문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보내면 친구가 알아들어요? 네, 뭐 당연히 뭐 짧게 쓰면 편하기도 하고 빨리 보낼 수도 있고 또 길게 쓰면 또 장문 문자가 나가니까 비용이 더 들죠. 답장 왔네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들의 말. 이번엔 PC방에서 또다시 알 수 없는 말들의 향연이 시작됩니다. 크리티컬. 야 뒤에서 해야지. 야야 저 사람 말렙이다. 와 씨, 쩌네. 야야 쟤 반배 시켜 반반. 아 왜 이렇게 팔려? 아 뭐야 왜 강퇴를 시켜? 전혀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느낌이죠. 뜻은커녕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마치 외계어를 방불케 하는데요. 아 오늘 완전 썰렸네. 아. 자, 그렇다면 집에서의 상황은 어떨까요? 넌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들어와? 아 뻑가충하게 2만 원이야 줘. 어린 가서 걸었잖아. 뻑가충이 뭐야? 엄마 뻑가충도 몰라? 버스 카드 충전. 야 내놔봐. 나도 게임 좀 하자. 저, 나 불면증 봐야 돼. 넌 TV 그만 보시고 제발 은느님한테나 가시죠. 이 목미? 안여대 주제에? 날 레알 간지 쩌는 우유남이거든. 니들 밥 먹어. 아 엄마 오늘은 외식하면 안 돼? 아 초보. 아 초보라고? 아 그건 유비고. 얘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초보는 무슨 10만원 주제에. 넌 수포자 주제에 마다콩이나 하시지. 이 찐찌버거야. 햄버거는 안 돼. 야, 저는요 사실 네. 마치 그 듣기 평가하는 느낌이었어요. 아, 저게 무슨 뜻이지? 막 아, 유추하면서 막 이렇게 귀 기울여 들었는데 네. 그 동현 군은 어느 정도 알아들었어요? 거의 다 알아들었어요. 아, 그래요? 정말? 오, 방후티인가? 그거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거는 뻑가충하고 이런 거 못 알아들었어요. 예, 뭐 벌레 이름 같기도 하고. 저는 중간에 여자친구들 얘기 중에서 쌍수라는 말 나왔잖아요. 네. 두 손 이렇게. 우리 땐 네, 쌍수를 두 손. 들어 네, 환영한다. 그게 쌍꺼풀 수술, 쌍꺼풀 수술 네. 얘기하는 거. 쌍수가. 네. 쇼콜라도 아는 얘기 있어요? 몇 개는 알아들었는데 네, 근데 거의 다 네. 몰랐어요. 요즘 네. 많이 바뀌니까 좀 뭔가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소통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맞아요. 보니까 엄마는 거의 못 알아듣잖아요. 네네. 그거 햄버거 얘기하고. 예. 동현군은 어때요? 사실 동현군은 아버지 성함이 김구라잖아요. 네. 구라라는 말도 사실은 네. 뭔가 그런 게 있어서 아빠는 좀 통할 것 같기도 해요. 어때요? 근데 아빠랑은 좀 통해요. 통해요. 역시. 아, 예. 아빠는 요즘 유행을 알아서 아빠는 다 이런 말 거의 다 알죠. 아빠랑 어떻게 대화해요? 그럼 보통? 거의 이런 말 많이 쓰죠. 헐, 뭐 이런 뭐 거. 쩐다 뭐 그런 거. 네. 엄마도 뭐 쩐다 이런. 엄마도 써요? 저번에 보니까 동현아 빨리 밥 때려. 밥 먹어. 야 빨리 밥 때려. 이쯤 되면은 아마 그 청소년분들도 그렇고 뭐 어른들도 그렇고 회색 언어가 뭔가 좀 대충 감은 오실 것 같아요. 네, 그 사회하고 상당히 이제 그 격리돼서 자신들만의 세계를 이제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네네.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언어도 상당히 은폐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죠. 근데 자기들끼리는 좋지만 네. 이게 이제 세대 간의 소통에 단절이 일어난다는 게 이제 그렇죠. 문제예요. 사실 그게 문제죠. 네. 너무 많이 쓰니까. 그렇죠. 이 언어라는 게 이제 사회적 약속인데 네. 이 사회적 약속을 어느 정도 이제 무너뜨려가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예를 봤지만 그 빈도가 너무 작다는 게 문제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한 맞습니다. 문장 안에도 거의 못 알아들을 만한 단어들이 여러 개가 들어있던데요. 그냥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럼 너무 많이 쓰는 건 문제죠, 확실히.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구어하고 문어가 있는데 구어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도 예전에는 문어에서는 잘 안 썼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요즘 학생들은
글을 쓸 때도 이런 말을 써요. 정말 어른들 입장에서는 아주 고난도의 수수께끼를 푸는 듯한 그렇죠. 참 어려움에 봉착을 했는데 과연 우리 어른들은 이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을지 거리로 함께 나가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알쏭달쏭하기만 한 청소년들의 언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버스 카드 돼요?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말의 길이가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짧은 말이다 보니 짧은 시간에 말 전달하기는 그야말로 간편하고 쉽겠죠. 재밌죠? 애들이 서로 장난치면서 말하니까. 하고 있어, 내가 해줄게. 뿐만 아니라 이들이 쓰는 말은 기성세대가 쓰는 말과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들은 글자라기보다는 그림에 더 가깝습니다. 바로 개성 넘치는 이모티콘들인데요. 오밀조밀 말을 형상화한 이 표현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심지어 자음 두세 개로도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청소년 언어의 큰 특징은 이처럼 말의 뜻에 이미지를 더해 표현 속도와 시각을 사로잡는 데 있습니다. 여병주. 들으셨나요? 중학생 또래 청소년들이 쓰는 말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으로 격하고 세인 표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쫄지 않냐? 이처럼 축약되고 시각적이며 강한 표현으로 특징되는 청소년들의 회색 언어. 그렇다면 아이들은 왜 이런 언어를 쓰는 것일까요? 심리학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기성세대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회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나는 벗어난 나만의 것들, 우리만의 것을 갖고 싶다인데 그것의 표현이 좀 더 격하고 그 규칙에서 벗어나는 언어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말을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제작진은 국립국어원에서 조사한 내용 가운데 중학생 또래가 자주 쓰는 10개의 단어를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각 연령별로 색을 달리한 스티커를 나눠주고 각기 알고 있는 단어 수만큼 붙이도록 했는데요. 조사는 다양한 연령층이 모이는 서울 명동과 코엑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노란색 스티커를 받아든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선 과연 몇 개의 단어를 알고 있을까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볼매예. 볼수록 매력적인 거 아닙니까? 솔직히 까서 말하는 거. 버스 충전 카드. 버춘카는 몰랐어요. 버스가 몰랐어요? 버춘카랑 근자감이요. 근자가 몰랐어요? 아, 나 예쁘지 않니? 그럼 헐 근자가 뭐 그렇게 그러는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줘. 이거 없는 자신감. 웬일이 아니 스스로가 안 보였었지. 안물이 뭐야? 안 물어봤다고. 아, 뭐야? 이번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생소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SC 뭐예요? SC는 모르겠어요. 센 척. 아, 나 진짜 안 되겠다. 나이 차이 센 척한다. 센 척도 한다고. 아, 그쵸. 흠 잡을 거. 조금 없는 무식한 아이? 아니, 볼에 맞는 매로 알고 있어요. 뻐꾸기 충치 카메라? 모르겠는데요.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공개된 단어들의 실체. 여러분은 예측 가능하셨나요? 전혀 알 수 없는 말이. 전혀 알 수 없는 아니야. 헐. 무슨 물건 말하는 것 줄 알았는데. 감 떨어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게 있네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참여한 청소년 언어 설문조사.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40대 82%가 3개 이상의 단어의 뜻을 알지 못했고 20, 30대는 40%가 5개 이상의 단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청소년 말을 가장 많이 알고 이해한 연령대는 10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보단 청소년 집단과의 접촉이 잦은 연예인들은 그들의 말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몇 개의 단어를 가지고 음악 프로그램 생방송 현장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 꺼정 한가한가 다이치다. 어?
뽀송한 거? 이거는 한가한 거. 잘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뻐정은 뭐야? 뻐정거리지 말고 움직이라고. 뭐? 확실해? 아니에요? 뽀송은 멍. 버스 정거장. 버스 정장? 뻐정. 대박. 사투리야? 이건 좀 진짜 이해 안 돼. 한가 다이치다 나 진짜 이해 안 돼. 난 다이치다는 많이 봤어. 하이하이. 누구보다 청소년들과 가까이에서 호흡한다는 아이돌 가수조차도 청소년들의 언어를 이해하기엔 그저 알쏭달쏭. 다이가 죽었다니까. 치다가 이거. 다이 칠래? 그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아시겠나요? 저는 모릅니다. 이거 우리말 맞죠? 예. 뭐 손호영 씨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네. 우리나라 말이 맞느냐고. 그 마지막에 나온 무슨 뻐정, 네. 무슨 한가? 도무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청소년들도 모르겠는 단어가 몰라요? 좀 있나 봐요. 하나도 몰랐어요. 방언적 속성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방언이.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그냥 소수의 사람들이 쓰는 말처럼 네. 이런 어떤 형성된 그런 말인 그것처럼 일부 사람들만 쓰는 말이 같은 청소년끼리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청소년들끼리의 소통도 어렵지만 일단 세대 간의 소통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세대 간에는 특히 이제 40대 이상의 사람들과 40대 이하의 사람들 네. 간에 이런 그 약간 그 회색 언어를 가지고 그 소통의 단절은 지금 현재 아주 심각한 상태에 와 있다고 봐도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대화가 적은데 그렇죠. 더 문제가 되겠어요. 이제는 네, 그렇습니다. 아예 말이 안 통하니까. 일단 정말 엄마랑은 얘기가 안 통해. 이건 그냥 사춘기들이면 누구나 하는 건데 네. 일단 단어조차 통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죠. 뭐 어른들도 답답하겠지만 어때요? 그 학생들도 좀 답답할 것 같아요. 네. 엄마랑 얘기하기 싫어. 뭐.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어른들도 막 저희가 얘기할 때 뭐 엄마 진짜 맛있었어. 그럼 엄마가 뭐 야 대박 맛있었지. 엄마가 만든 거. 네. 그런 거 하면 네. 뭔가 더 친근함이 느껴지면서 뭔가 아 엄마도 이런 면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면서 뭔가 더 그러지 않을까요? 약간 네.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배우면 되게 뿌듯해하고 그렇죠. 기뻐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저희 아나운서들은 좀 바른 말 쓸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막 셀카 찍자 이러면 사람들 막 웃으면서 그냥 뭔가 좀 딱 놓는 느낌이에요. 예, 가깝게 느끼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제가 준비를 또 했습니다. 네. 이게 교수님도 모르시는 게 많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럼요. 그렇죠. 우리가 좀 배워간다는 의미에서 이 중에 우리가 뜻을 한번 뭐 아는 분들은 맞히셔도 되고요. 유출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전 솔직히 이렇게 보고 이 4개 중에 딱 한 개 알겠더라고요. 저도 한 개 알 것 같아요. 점수가 좀 낮아요. 저도 딱 세 개는 알 것 세 같아요. 개. 하나 모르겠어요. 하나 저 딱 하나. 하나예요. 오, 우리 태아도 많이? 그렇고 동현이도 그렇고 네. 3개 말씀하셨는데 일단 맞는지 글설리. 글설리. 글설리 빼고 다 알겠는데. 글설리. 글설리는 글설리. 글 쓴 사람을 설레게 하는 리플 뭐 이런. 네. 오, 괜찮은데요? 이야. 축약어로 보는 거죠? 네네. 글설리. 저는 글쎄 네. 설레이는 네 남자가 누구니? 뭐. 글쎄 설레이는 네 남자가 요즘 누구니? 아, 청소년 언어잖아요. 청소년 안 설레잖아요. 글설리. 굉장히 생소한. 자, 글쓴이를 설레게 하는 리플, 댓글. 아, 역시 교수님. 대단하세요. 그럼 문상. 문성은 알. 문상 뭐 일단 저는 사실 문상하면 뭐 우리 조문한다. 문상 간다. 네, 네. 약간 어두운 느낌 좀 그렇죠. 경건하고. 예. 근데 알아요? 동현이는 네, 문화상품권. 네. 맞아요? 문화상품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 문화상품권? 이런 동음이어가 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애들은 이제 문상한다 이러면은 아 제가 벌써 이제 아이고야. 어디 어른들 문상을 다니나 이렇게 그러게요. 생각할 텐데 그러게요. 문화상품권이라고 이렇게. 그리고 솔대. 이거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솔직히 대해서. 아, 솔직히 뭐라고요? 솔직히 대해서. 솔직히 솔직히 대해서는 그게 말인가요? 솔직히 대박? 네, 그거 아니에요? 뭐죠? 솔직히 대박? 맞아요? 솔직히 네. 대박. 아까 네, 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솔까말이 솔직히 까놓고 말하는 거 네, 보니까 네. 솔대는 아, 솔직히 대박. 저는 솔직히 대하자. 사람을 그런 건 줄 알아요. 솔대하자. 자, 솔직히 솔직히 대하자. 말해서 대박이다. 아, 이게 솔대군요. 솔직히 말해서 대박이다. 참
제가 아는 게 이 마지막 단어입니다. 이거 알아요? 아 이거는 뭐 많이 저는 쓰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전 처음 들어봤는데요. 아 그래요? 있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는 이케 왜 웃어? 아세요? 있게? 알아요? 알 것 같아요. 네, 익명 게시판? 그렇지. 익명 맞아요? 게시판. 네, 예, T가 맞춰줬어요. 익명 게시판. 세상에. 이렇게 4개의 단어를 한번 맞춰봤는데 저는 나름 한국어 능력 시험 보고 들어온 아나운서인데 저는 하나밖에 못 맞췄고. 저는 하나도 몰라요. 아, 그러니까요. 야, 이거 정말 근데 일단 문제는 공부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 범위가 너무 커요. 시험 범위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청소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그 변화되는 새로운 세계 이런 거를 기존의 언어로서 이렇게 다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꾸 새로운 그 자기들의 정서에 맞는 그런 언어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이 좀 있겠죠. 네. 근본적인 배경이 있으니까요. 예. 네, 그럼요. 이런 이제 회색 언어 같은 현상들이 급격하게 정말 그 세대 간의 소통이 단절될 정도로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그 정보통신의 발달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문자 메시지, 아주 짧은 문자 메시지가 아주 이런 현상을 증폭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빠르게 전달하려는 어떤 사회 환경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큰 걸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 회색 언어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지 저희가 탄생 배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 청소년들도 그 변화에 예외일 순 없는데요. 이 청소년들이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세상이 인터넷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이 공간이야말로 아이들은 그들만의 언어를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이겠죠. 재밌고요. 뭔가 더 친근감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도 쓰고 애들하고도 다 같이 쓰니까 습관이 된 것 같은데 말하는 게 아예. 뿐만 아니라 방송에서 넘쳐나는 유행어, 자극적인 표현들 역시 청소년들의 눈과 귀를 더욱 솔깃하게 눈이 만듭니다. 훨씬 더 고민이. 왼쪽이 짝짝이가. 예. 밀크 토크 하세요. 밀토크. 눈길을 끌기 위해 경쟁적으로 매스컴에서 쏟아내는 숱한 말들. 이러한 현상의 뉴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환경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일상 역시 아이들의 말과 색깔을 바꾸는 데 일조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 교육열을 자랑하는 한국. 그 이면에 학업지상주의에 함몰된 채 치열한 경쟁 속으로 내몰리는 그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벨라 대박이야. 왜 이렇게 흔냐? 몸매 쩔지 않냐? 아, 솔직히 나가라 해. 손이 완전 나네. 환경 변화에 민감한 사춘기 청소년들. 여러 가지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어떤 불만, 좌절 이러한 것들이 또 마찬가지 언어로서 이렇게 이제 표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청소년 언어 습관이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데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글쓰기. 20년 후에 열어볼 타임캡슐에 담을 편지를 쓸 거야. 중학교 국어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 글짓기. 20년 후에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자, 학생들의 글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글 속에 드러난 청소년들의 회색 언어. 이젠 더 이상 컴퓨터 채팅창이나 휴대전화 문자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방송 매체를 통해서 그런 말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그럼 당연히 그런 말을 써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다면 중학생들보다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들은 어떨까요? 타임캡슐에 넣어놨다가 10년 뒤에 다시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과 똑같은 주제로 글짓기를 시작하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데요. 초등학생들의 글은 중학생들의 글과 어떤 차이를 보였을까요? 동심이 담긴 아이들의 편지 잠깐 들여다볼까요? 감정을 표현하는 이모티콘이 눈에 띄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중학생들의 글보다 회색 언어의 사용 빈도가 현저히 낮고 그 사용 폭도 좁게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은 5, 6학년 학생들이나 중학생들에 비해서 인터넷을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짓기나 편지글에서 인터넷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제작진은 중학교 3학년 교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중학생들의 표준어 변별력을 알아보기 위해 이찬규 교수의 도움을 받아 10개의 문항을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회색 언어는 여러 환경에 습관화되며 그리고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청소년들 스스로는 회색 언어를 잘 알고 있을까요? 시험 어려웠어요? 아니요. 시험 쉬웠어요? 네. 너무 쉬웠어요. 자신만만한 아이들, 과연 결과를 봐도 그럴까요? 회색 언어에 익숙해진 청소년들은 맞춤법부터 혼동했고 표준어로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색 언어를 틀린 표현으로 고쳐 쓴 경우도 있었습니다. 난이도가 매우 낮은 기초적인 문제였는데도 반 평균 점수가 10점 만점에 7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얼짱, 열공 이제 이런 표현들은 학생들이 정말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표준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게 좀 놀랍네요. 네, 우리 선생님도 놀라셨지만 저희도 놀라워요. 깜짝 놀랐죠. 그렇죠. 근데 예. 언어라는 게 사실 습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습관이라는 건 그냥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니까 이 언어 생활 자체가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런 습관 때문에 동현 군은 뭐 실수했던 적 있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그런 것 때문에? 네, 네. 선생님한테 응. 요번 시험 네. 진심 어려웠다. 어. 에바였다. 에바? 에바는 뭐예요? 오바. 어, 에바가 오바예요. 오바였다. 네. 그래서 튀어나가지고 선생님 가끔 못 알아들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어때요? 방송에서는 네. 저의 마인드 컨트롤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에서 네. 우리 경원 씨의 아드님인 네. 은율이랑 같이 나오잖아요. 네. 좀 형으로서 뭐 가르쳐주고 그래요? 아니요. 자라나는 새싹한테 안 가르쳐. 요새 은율이가 그러던데 네. 아빠 득템했는데 은율이가 벌써 그래요? 그 화난 새 네. 뭐 하면서 네. 뭐 새로운 버전 뭐 이러면서 막 너한테 배웠구나. 살짝. 교수님이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뭐 잘 아시다시피 언어는 그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자기들이 새로운 말을 막 만들어내서 이걸 즐기고 또 이제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세계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도 참 좋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소통한다는 관점에서 내가 쓰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거를 좀 한 번쯤 생각을 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정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좀 반성해야 될 거는 분명히 반성을 해야 되는 건데요.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도 좀 문제예요. 그렇죠. 그냥 뭐 자막으로든 우리끼리 그냥 하는 말로든 그러니까 방송에서 나오니까 당연히 표준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특히 쌩얼 같은 거 말이죠. 네. 이제는 뭐 그냥 방송에서 막 쌩얼. 그렇죠. 이게 진짜 표준어 같죠? 식당 갔는데 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대박, 짱 쩔어 막 이랬는데 옆에서 무슨 말이야? 근데 정말 우리 외국에서 살던 친구들이 알 만큼 신조어는 굉장히 빠르게 확산된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네. 사람들이 이제 이런 그 정보를 자기가 먼저 점유하고 그거를 좀 확산시켜서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이런 그 어떤 욕구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그 자기가 배운 말을 빨리 다른 사람한테 쓰고 싶어해요. 그래서 쓰게 되면 이 사람도 또 다른 사람에게 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파 통신의 발달로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참 신기해요. 어렸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자꾸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더 재밌어 보이고. 네, 사전 찾아가지고 새로운 단어 공부하라 그러면 안 할 텐데 그렇죠.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막 빨리빨리 퍼져나가는 건 아무래도 뭐 휴대전화나 컴퓨터 게임, 뭐 채팅 이런 것 때문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뭐 동현이도 얘기했지만 문자 메시지 이런 걸 많이 보내잖아요. 네, 제가 네. 이번에 시험을 봤잖아요. 제가 너무 이것만 하다 보니까 서술형에서 받침을 틀려가지고 아이고야. 몇 문제 틀려버렸어요. 그게 습관이라서. 네. 청소년기는 되게 이제 부모들이 네. 문자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걸 정해주기 때문에 네네. 그 액수를 정해주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청소년들은 그걸 줄이려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더 빨리 이제 이런 줄임말 같은 것들이 확산이 되는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참 문자가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죠. 참 병폐도 있는 것 같아요. 80자 안에 써야 좀 싸게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많이 해보신 짧게. 근데 우리 쇼콜라는 어때요?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요? 문자 많이 하긴 실수도 많이 했었어요. 사실 네, 뭐 어떤 어른들하고 문자할 때 사실 예의 네, 있게 그렇게 해야 그렇죠. 되는데 뭐 오케이를 뭐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매니저 언니한테 실수로 뭐 그렇게 보냈어요. 너무 습관이 돼서 참 안쓰러우면서도 참 궁금한 게요.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좀 불편함도 있고 서로 어떤 안 좋은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데도 우리 청소년들은 왜 회색 언어를 계속 사용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쉼없이 회색 언어가 쏟아져 나오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곳 중학교 교실. 왜 학생들은 이런 말들을 즐겨 사용하는 걸까요? 끝이야. 300이야 300? 150이면 사용해요.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해요. 편하고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쓰는 거죠. 안 쓰면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불편해요. 근데 습관이 중독이야. 습관이 된 것 같은데. 그저 사용하기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회색 언어를 사용하는 걸까요? 더 명확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제작진은 두 가지 상황을 만들어 실험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동일한 한 학생이 한 그룹에서는 표준어 말을 사용해 얘기할 것이고 또 다른 그룹에서는 그들이 즐겨 쓰는 말을 사용해 얘기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자, 각기 다른 두 그룹의 반응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오늘 영화 어린 신부를 감상한 후 10대 연애관, 결혼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영화를 본 후 표준어를 사용하기로 한 그룹의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그런 정략견이란 거 나타나면 얘는 어떨 것 같아? 집 나갈 것 같은데 바로 거절하죠. 근데 문구장 같은 이쁜 애들이 오면 어떡해? 해야죠. 할아버지 막 돌아가신다고 그러고 마지막 소원이라 그러면 영화 보고 하면 큰일 나죠. 여러 가지 나죠. 들으셨나요? 어색한 듯 존댓말까지 사용한 친구들. 많이 어색했는데 갑갑하다. 친해질 수도 없는 것 같고 불편했고 좀 꺼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또래들 사이에 빈번하게 사용하는 언어를 활용해 토론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말로 그냥 얘기해서 안 할 거야 절대? 절대 안 해. 죽어도 썩이고 몸매가 진짜 몸매만 찌려 그냥. 이걸 썩이면 근데 완전 착하고. 표준어 그룹이랑은 사뭇 다른 모습이죠. 성형 같은 게 많아. 성형 가능하겠는데 성형 대놓고 야 성형해 하고 올 거야. 학원 만나줄게. 그럴 거야? 솔직히 그럼 별로 안 하지. 니 까우킹이잖아. 야 너 대박이잖아. 뭐가? 안 물어보고 와 대신. 안 물어보고 그래? 물어봤을 좋아. 앞 그룹과는 달리 활발한 토론을 이어간 청소년 언어 그룹.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얘기를 마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서 좀 어색하긴 했는데 말을 그렇게 편하게 하니까 같이 웃고 떠들 수도 있고. 저희 은어 쓰는 것도 계속 같이 써주고 친밀감 있이 사람 대하니까 좀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친구한테 비밀 같은 것도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두 그룹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던 걸까요? 심리학자에게 두 그룹의 대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연령대와 달리 내 집단, 그 또래 집단만의 언어를 갖고 싶다. 그리고 그걸 가진 사람을 내 집단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욕구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동일하지 않을 때 나는 굉장히 그 사람을 나와 친한 사람으로 여길 수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경계를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작용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청소년들은 그렇게 또래 집단의 언어 속에서 친밀감과 유대감을 유지하고자 회색 언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왜 청소년들은 회색 언어를 쓰면 친근감을 느끼는지 또 다른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10개의 표준어와 10개의 축약어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제시한 단어 중에서 원하는 단어를 골라 문장을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 원하는 단어를 골라서 여러분이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난 못생겨서 빡쳤어. 문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단어를 고르는 아이들.
자, 과연 이들은 어떤 문장을 완성시켰을까요? 놀토에 영화를 보고 있는데 친구가 귀척을 해서 내 알 빡쳤어. 역시 회색 언어의 특징인 줄임말과 센 표현들이 대거 출연했습니다. 아파트 말고. 문장을 만든 뒤 아이들에게 주어진 15분간의 놀이 시간. 사실 본격적인 실험은 이제부터입니다. 학생들은 15분 전 모았던 20개의 단어 중에 어떤 단어들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을까요? 보이시나요? 표준어보다 신조어, 축약어 등의 청소년들의 회색 언어가 더 눈에 띄는데요. 자, 과연 결과도 그렇게 나왔을까요? 총 20개의 단어 중 평균 13개의 단어를 기억한 학생들. 그중 8개의 청소년 말과 5개의 표준어를 평균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왜 회색 언어를 더 오래 기억하는 걸까요? 제작진은 한 대학교의 연구팀에 뇌파 관련 실험을 의뢰했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최대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시작합니다. 이 실험은 듣는 말에 대한 뇌 반응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제작진은 2개의 얘기를 사전 녹음했습니다. 하나는 표준어로 된 얘기, 사진으로 담아봅니다. 너무나도 볼거리가 많아서 출연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즐겨 쓰는 말로 녹음된 얘기입니다. 대박 어둡고 흠조무, 갑툭튀한 도둑고양이를 보고 오나전 깜놀하고 말았다. 난 열폭 반응이 표준어 얘기를 들을 때와는 조금 다르죠. 그렇다면 이 학생들의 뇌는 각각 들은 얘기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일주일 후 놀라운 결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알파파 수치에서는 표준어 얘기가 청소년 언어 얘기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베타파 수치에서는 청소년 언어 얘기가 표준어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언어를 들을 때 내가 그 갖고 있는 각성도가 더 높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뇌가 좀 깨어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좀 편안한 상태가 아니고요. 집중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생리적으로도 저는 자율신경계 자체도 좀 깨어나서 각성이 높아지는 그런 관심이 높아지는 그런 상태로 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청소년들한테만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대학교의 언어학 교수들에게 각국의 현지 청소년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When they talk, and especially in chatting while using the internet or writing a text message. 와카모노 고토바는 젊은 세대의 말투라는 뜻입니다. 중국도 뭐 우리와 뭐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같이 이제 그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이 기기가 달라지니까. And they make it shorter, that the older people couldn't understand, and that it became a code. 그냥 자기끼리만 통화하고 싶을 때 그때 사용하는 언어였고 어른들하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 그냥 표준어로 그 말이 통했었어요. 청소년들이 그들만의 언어를 사용하는 건 세계적으로 비슷한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만의 고민은 아닌 거예요. 전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저기 미국에서도 저기 뭐 프랑스에서 지금 특집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겨울방학 특집. 우리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들도 이제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 시대불문, 국적불문 어느 정도 이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동현이가 요즘 많이 써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너무 쩔게만 쓰지 마. 아니 근데 어떠세요? 이렇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한다면은 교수님 그냥 뭐 회색 언어 써도 괜찮은 걸까요? 제가 이제 국어 그 심의회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지금 변화되는 말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이런 말들을 표준어에 올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심사를 하는데요. 요즘은 이런 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또 금방 사라져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는 사회 문화적으로 볼 때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이렇게 저급하고 또 일시적이고 유행이 너무 그냥 이렇게 민감하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문화 자체가 저급해질 수가 있거든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너무 억제한다든지 또는 너무 그런 걸 장려한다든지 뭐 이런 그 풍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성을 정확히
그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그 사회적으로 이런 노력이 수반돼야만 우리가 이제 문화적인 어떤 품격을 지켜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청소년 탓할 게 아닌 게 저희가 청소년일 때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유행처럼 번져가. 저는 사실 80년대 대표로서 네. 뭐 울트라 캐숑 나이스 짱 뭐 이런 거 정말 최고의 기분을 표현할 때 썼거든요. 그럼 애들이 그 이상은 없기 때문에 막 다 함께 신나했던 그런 거. 뭐 70년대 대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늘 그랬어요. 네. 뭐 조폭하, 옥덜매, 네. 그리고 볼매는 우리 때부터 있던 거예요. 볼매가 그래요. 네. 볼수록 매력 있다. 볼매야. 네네. 옥덜매가 아니라 걘 볼매던데?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것들도 있어요. 있기는. 그렇죠. 왕따도 사실 그렇죠. 그런 축약어였고. 예, 예. 네, 삐삐 아세요? 호출기라고 네. 요즘은 휴대전화 사용하는데 네. 이렇게 번호나 이렇게 음성 메시지 남기는 걸로 썼거든요. 옛날에 숫자로 다 썼죠. 뭐 기억나세요? 8282. 응. 빨리빨리. 빨리빨리. 1004. 아, 천사. 그러니까 천사. 486 하면 사랑해 있었고요. 네. 또 1010-235 해가지고 열렬히 3호. 네. 뭐 이런 식으로. 54. 54는 뭐죠? 54. 오빠 사랑해. 아. 웃지 마요. 우리 땐 이러고 놀았어요. 네. 그런 거 받으신 거예요? 우사? 저 받고 싶었어요. 네. 주위 친구들한테 5454 많이 왔어요. 아, 그러게요. 굉장히 재밌었던 게 그때도 유행처럼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하긴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글자가 문자가 되니까 하는데 네. 그 당시도 숫자만 됐지만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네. 정말 숫자로도 우리가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 어떤 신조어라는 거는 그 사회상 딱 그 시기에 그 사회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보면 위트도 있고요. 함께 웃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좀 친밀감을 느끼는 어떤 친교의 기능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편인 것 같고 괜히. 그렇죠? 이 사회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계속 변화되고 발전돼 나가야 되고 그 윗세대의 언어를 아랫세대가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이런 그 청소년들의 언어, 회색 언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긍정적인 것들을 기성세대가 수용을 해주는 방향으로 좀 적극성을 보이면 오히려 더 이런 게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 것들은 조금은 자제를 하고 긍정적인 것들로 이렇게 좀 변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좀 같이 청소년들과 호흡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우리 언어 생활이 좀 더 풍성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네, 들기도 하고요. 이런 적극적인 자기 표현이 어떤 정체성을 찾기만 한다면 청소년들이 만들어낸 좋은 문화로 또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청소년들이 쓰는 말인 회색 언어에 주목하고 그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우리 사회에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한글문화연대. 한글문화연대에서는 최근 청소년들의 다양한 말들을 꼼꼼히 모아 정리한 어른들은 모르는 요즘 애들 말이란 제목의 책을 엮어냈습니다. 청소년들의 그런 말 만드는 감각이 대단히 창조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창조적인 어떤 말 만들기를 우리가 생산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수많은 새말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깜찍하고 발랄한 그런 말 만드는 감각을 긍정적으로 살려나가자는 것이죠. 또한 얼마 전에는 새말 찾기 공모전도 주최했는데요. 이는 청소년들의 언어를 단순히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좋은 새말을 찾아 장려하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그 참신한 그런 아주 좋은 말도 있고요. 아니면 그 비속 느낌이 나는 아주 그 불쾌한 느낌을 주는 낱말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걸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청소년의 언어를 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자는 거죠. 이번 공모전 수상작 중에는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밀당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들이야말로 청소년들의 말에 담긴 가치와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 상징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말에는 어른들이 상상치도 못할 기발함이 번뜩이기도 합니다. 어상이 뭐죠? 어상이 어휘상식이 있어요. 아, 그런 거 왠지 느낌. 눈물이 날 것 같다. 재밌다고 생각하죠. 제 입장에서는 내가 몰라서 그렇지. 재밌는 부분도 같아요. 문화에서 언어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면 현재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은 우리 청소년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That's cool. That's awesome. Amazing. 그거 공부하는 것도 우리는 재밌고 도움이 되고
서울 신관중학교 방송반.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모여 청소년 언어로 스스럼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방송반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려고 해. 네, 학교 가니까 불매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그냥 여고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돌매가 됐다고? 네, 학교가 넓고 이뻐서요. 남고가 편할 것 같아서 남고를 넣긴 넣었는데 남고 안습이에요. 대화 분위기가 좋아 보이죠? 제가 중간중간 은어를 섞어서 사용해주면 학생들이 쉽게 마음의 문을 열고 저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귀요미들이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다들 원하는 그들만의 언어가 이제 모두의 언어로 거듭나고 있네요. 자, 오늘 면담은 여기서 끝.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좋죠. 왜냐하면 선생님들 되게 어려운 분이신데 이렇게 저희한테 한 발자국 다가와 주시면 저희는 더 좋죠. 이번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취지에 응해주었던 창천중학교를 이지혜 아나운서가 다시 찾아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좀 여러분이 평소에 쓰는 말들 좀 더 예쁘게 쓰는 방법 이런 거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제가 왔어요. 그들의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쓰자는 취지에서 찾은 이지혜 아나운서. 아리따운 여성 이렇게 지나가는데 야, 저 여자 쩔지. 어떤 문제가 있느냐. 못생긴 사람이 지나가도 야, 면상 봐 쩔어. 언어의 다양성들이 쩐다는 표현 하나로 압축이 되면서 그런 다양성을 침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들의 언어가 기발하고 감각적인 만큼이나 표현이 단순해지고 노골적인 표현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들 중 써도 좋을 말과 쓰면 안 좋을 말을 적어보기로 했는데요. 자신이 쓰는 말에 대해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학생들. 고민할 기회가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이 학생에겐 의미 있고 새로운 경험입니다. 훈녀 써도 좋을까요? 써도 돼요. 괜찮아요. 이렇게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속에서 그들만의 언어는 회색 언어에서 서서히 깜찍발랄한 색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겠죠? 오늘 되게 신선하고 재밌었던 것 같고요. 처음에는 무의식적이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 말을 쓸 때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돼서 쓰게도 되고. 자, 아름다운 우리말 우리가 먼저 써요. 며칠 만에 다시 찾은 학교. 그동안 학교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은어를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상대방 얼굴에 이제 스티커, 별 스티커를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이제. 귀에다 붙여줘. 학생들은 스스로 쓰지 않기로 약속한 말들을 실천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알바가 뭐야? 알아서 뭐하게 이런 형식의 말. 아직은 다소 어색하고 어렵지만 자신과 약속한 말들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소 쓰는 말이 은어라서 막 얘기하면서 스티커 막 붙일까봐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어요. 힘들어요. 3점 몇 개 나와. 학생들의 얼굴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가장 많은 별을 받은 한 남학생.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어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알아듣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집에서는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차츰 나아질 것 같아요? 네, 나아질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새로운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특별한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이 카드는 일반 카드와는 달리 그들이 즐겨 쓰는 말이나 표현을 활용해서 가족들에게 마음을 표현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해서 훈남 된다고. 어떠세요? 정말 색다르지 않습니까? 솔직발랄한 그들의 언어로도 여느 카드에서처럼 감동이 전해지네요. 정성 어린 카드 속에 가족들을 향한 뜨거운 진심과 사랑의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동생한테 너무 나쁜 말을 쓰면은 순수한 동심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싶어서 훈남 정도만 써줬어요. 알쏭달쏭 청소년 회색 언어에도 알록달록 예쁜 색깔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다녀왔거든요. 근데 학생들을 만나보니까 일단 너무 발랄하고 네. 정말 통통 튀는 그런 감각들을 바로 옆에서 느끼니까 저도 막 신이 났었어요. 굉장히 창조적이고 창의성도 있고요. 네, 아주 신선해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 뭐 이런 언어 생활이 보는 각도에 따라 좀 다르게 보일 수 있겠지만 뭐 언어 파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언어 진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언어는 끊임없이 변하는 거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네, 우리가 뭐 얘기하면서 회색 언어라는 말을 썼는데요. 뭔가 애매한, 검지도 희지도 않은 그런 얘기들에 좀 색깔을 입혀서 알록달록하게 만들어보자. 그러면 아름다운 말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그 언어라는 게 그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울에 좀 예쁘게 비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씩 다가가면서 한 발짝씩 이해하려는 노력들, 그런 것이 아마 세대 간의 소통을 위해서,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위해서, 문화를 위해서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배운 것도 많으니까 우리 각자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분명히 그 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도와주실 거죠? 네, 네. 제가 네. 기성세대는 제가 앞으로 전도사처럼 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빠들을 맡아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일단 방송에서 좀 옳은 언어들, 예쁜 언어들 많이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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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현이도? 저도 신조어를 쓰긴 쓰되 네. 불쾌한 신조어는 안 쓰도록. 그렇죠. 네. 저희도 아이돌로서 이제 네. 방송에서 예쁜 말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좋습니다. 네.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같이 우리가 예쁜 언어들을 서로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